앱에 대한 궁금증을 거침없이 파헤쳐보는 박용우의 엎을까 말까 시간입니다.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앱들을 주목받는 앱들을 리얼하게 평가해보고 또 저만의 맞춤 컨설팅을 더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모바일 엽서 발송 앱 샘포스트를 개발한 이승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다기에 제가 약간 뒷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대단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2014년도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스마트 관광 ICT 공모전에서 100여 팀과 경쟁을 해서 대상을 차지하셨고요. 그 외 여러 상을 수상하셨던데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샘포스트 앱, 구체적으로 어떤 앱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샘포스트는 지난 9월에 출시된 앱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나만의 사진 엽서를 보낼 수 있는 앱 서비스입니다.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림 등을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면 실물의 사진 엽서로 제작을 해서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샘포스트가 무슨 약자인지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샘포스트는 Send a lot of Memories의 약자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서비스 철학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나말로 아날로그의 감성에 디지털을 입힌 거군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사진이나 엽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관처럼 많이 보내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편지도 안 보내게 되고 엽서도 안 보내게 되고 그런 추억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대표님 개발하신 샘포스트를 보니까 그런 추억들을 다시 디지털로 되살렸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주 신선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 메인 화면은 이렇게 이 사진 엽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포토 부분을 누르게 돼서 그러면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직접 찍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로딩을 해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편집 툴을 거쳐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메인 화면에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메시지를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은 입력을 하게 됩니다. 보내게 될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롬과 투에는 실제 받으실 우편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 주소죠? 예, 실제 받으실 우편 주소인데요. 네. 그 프롬에는 보내는 사람인 내 주소와 그 다음에 투에는 이제 받을 사람의 주소를 입력하는데 기존 여기 사람 표시를 누르면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제 주소록에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 엽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완성이 됐네요.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미리 보기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네네. 내가 직접 이 보내게 될 이 사진 엽서를 미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앞면과 네네네. 뒷면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 작은 네모 박스가 이 하단에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시즌별로 사진 꾸미기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발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가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이 화면을 만드는 과정에 이 QR 코드가 보이던데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QR 코드는 이제 이 샘포스트 앱에서 이 QR 코드를 누르고 실제로 받게 되는 엽서에 그 QR 코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나 그 다음에 텍스트 이 주소들이 그 스마트폰에 다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주소록으로 그럼 입력할 수 있는 거 이 주소 정보를 담은 QR 코드인 건가요? 네, 주소뿐만이 아니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사실 내가 보내는 사진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 사진 엽서로는 없는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네.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내용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 역시 쉽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다시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QR 코드를 찍으면 이 이미지가 이게 아날로그로 날라오는 엽서를 받았는데 이 QR 코드를 찍으면 디지털로 자기 핸드폰으로 다시 이 이미지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일 수 예,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렇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샘포스트만이 갖고 있는 온리원 포인트, 다른 데가 갖지 못하는 그런 점이라고 그런 점을 딱 굳이 꼽으라면 우리 대표님 어느 점을 드시겠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좀 재미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혹시 걸그룹 좋아하시나요? 저는 저희 집사람만 좋아합니다. 네. 저는 뭐 좋아하는 걸그룹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그 상단에 이 스타 주소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그 스타들의 제가 아는 분들이 있네요. 네, 스타들의 그 주소들이 팬레터 주소들이 이렇게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 이렇게 상단 소속사 주소네요, 대부분.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상단에는 이제 그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직접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그 이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제 네네.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팬레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제가 평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전반적인 것들을 다 훑어보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점수를 드리면 전 습관지수라는 걸로 이걸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습관처럼 쓸 수 있을까? 습관처럼 쓸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점수는 91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지 앤 심플. 아무리 좋은 기능도 쉽거나 단순하지 못하고 사용이 안 된다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누구나 교육 없이 직관적으로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고 두 번 기쁠 것 같아요. 만들면서도 기쁠 것 같고요. 직접 또 그 사람들이 받은 것들, 이걸 받으면서도 두 번의 기쁨을 줄 것 같고 또 이 원본 이미지를 찍지 않고 이 QR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이 수익 모델을 말하면 뭐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또 홍보를 하고 싶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도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도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만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진행하고 나서는 제일 높은 점수 91점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9점은 대표님이 직접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이시니까 9점을 채우는 노력도 하셔야 될 거고 이 100점이 또 되면 120점, 130점도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은 대표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이신데 자,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발전시키시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키실지 그 대표님이 한번 그 각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샘퍼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 그 일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재미있고 가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함으로써 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좀 힘들고 지쳐 있는데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저희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쌤이라는 게 아까 샌드 오브 얼랏 오브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샌드 얼라러브 메모리스. 메모리스. 메모리스에 앞에 굿자가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기억을 정말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앱으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회사가 많이 성장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떤 그런 큰 조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서비스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난 도일의 앱 세상 단서를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월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어서 그런지 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2월에는 1월과 다르게 어떤 앱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2월 앱 차트에서 저 코난이 찾은 단서는 바로 카지노, 교육, 그다음에 RPG입니다. 세계 구글 플레이 iOS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앱 동향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R 에반게리온이라는 카지노 게임이 아이폰 유료 다운로드 순위에서 8위, 구글 플레이 유료 다운로드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지노 게임이 좀 생소한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이런 나라들에서는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사랑받는 게임 장르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끄는 어떤 모바일 게임 중에 RPG나 소셜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에 카지노 게임이 상당히 큰 인기를 받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시장의 매출을 견인하는데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국내에는 좀 아쉽게도 규제 때문에 해당 장르 게임이 좀 출시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정부 규제 탓에 어떤 한정된 게임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공하지 못하는 카지노 게임들이 한국에서 있어지고요. 정부의 우려는 좀 사실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서 좀 이용자들이 좀 더 다양한 어떤 이런 게임의 장르를 즐길 수 있는 시장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iOS의 교육 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핑크퐁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아마 예전에 저희 앱세상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패드 순위에서 상당히 높게 지금 올라와 있고, 영단어 외우기 앱이라던가, 요즘 상승하고 있는 테드, 런, 잉글리시 위드 테드, 이런 핑크퐁 시리즈들에 대한 교육 앱들이 상당히 많이 순위가 올라오고 있고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 핑크퐁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영어 동화, 스티커 왕, 세계 명작 동화, 뮤지컬, 영어 명작, 구연 동화 오디오북, 이런 여러 가지 시리즈의 종류만 해도 10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핑크퐁 인기 동요, 핑크퐁 TV 이런 수익 순위에서 지금 5위, 9위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화된 컨텐츠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교육 앱 시장이 지금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듀오링고라는 앱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 앱 중에 상당히 혁신적인 모델을 가지고 해외,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교육 앱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앱인데요. 이 앱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번역을 사용자들한테 받아서 번역 중에 잘 돼 있는 번역을 실제 회사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듀오링고의 이 수업을 몇 분 정도만 듣게 되면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어떤 번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완전히 무료 앱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필요가 없는 앱이 되겠고요. 듀오링고 중에 이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거는 학습 문제를 제가 풀면서 자연스럽게 번역 툴을 제가 이용을 하게 되고요. 듀오링고의 번역 툴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 번역의 내용들은 또 유료로 B2B 형태로 기업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교육용 모바일 앱에 이런 유료 모델들이 또 무료 모델들이 앞으로 이쪽 교육 트렌드의 성장 앱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시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한국 구글 플레이에서 새로운 RPG 게임들이 대거 지금 진입을 했는데요. 허니쟁, 라인 레인저, 로망의 세계 정복, 그다음에 드리프트 걸즈, 그다음에 미니 워리어스 같은 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금 앱들이 지금 상위 10위 안에 다 랭크가 되어 있고요. RPG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개발에 1,000억 이상에 들어가는 여러 큰 금액들이 투자가 되는데 제대로 이용자를 끄는 데만 성공하게 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매출을 견인하는 그런 가능성이 큰 게임 장르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RPG가 대중적으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일부 게임들에 대해서만 매출이 몰려있는 것이 또 문제점이자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와 한국 앱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올 2월은 세계에서 사랑받는 앱과 국내에서 사랑받는 앱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해였습니다. 세계에서 카지노 게임과 교육 앱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새로운 RPG 게임들이 대거 사랑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비슷한 게임의 장르보다는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아이디어로 한국 앱 시장에서 풍성한 어떤 트렌드들을 제 코난 도일이 앞으로 찾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세상의 단서를 찾는 코난 도일의 추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파! 이번에는 상황에 딱 맞는 맞춤 앱을 골라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연실색 세상에 이런 앱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중소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 마케팅 앱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도 임무를 수행해 주실 앱 해결사 최호섭 기자님, 블로터의 최호섭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소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요, 이 특히 홍보나 마케팅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 모바일 앱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오늘 앱 어떤 앱인가요? 네, 요즘에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터넷을 타고 또 스마트폰을 타고 무한한 네트워크 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시작하기도 쉽고 또 그 파급력도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앱은 중소사업자를 위해 특화된 비즈니스용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입니다. 아, 카카오톡이요. 네. 이 카카오톡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거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SNS인데, 네. 자, 이 카카오톡을 좀 활용한다면 고객과 가깝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앱은 중소사업자가 카카오톡에서 이제 고객과 직접 친구를 맺고 실시간으로 이제 1대1 상담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뭐 이벤트나 마케팅 정보 같은 것들을 메시지로 쉽게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현재 뭐 쇼핑몰이나 식당 또 다양한 분야의 중소사업체 한 3만여 곳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누구든지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은 무료로 이제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한글로 된 사업자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또 고객과 소통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알짜 기능들도 좀 풍성한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고객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뭐 예약 문의를 받는다거나 여러 뭐 서비스 상담,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건 기본이고요. 고객 대상으로 단체로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단체 메시지는 뭐 텍스트만 보낼 수도 있고, 거기 이제 카카오톡의 특징인 이미지 같은 여러 형태로 보낼 수도 있고요. 한번 보내는데 400자 텍스트가 11원, 이미지와 텍스트 같이 들어간 거는 22원 정도니까요.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랑 비교해도 좀 저렴한 편이죠. 또 사업자를 위한 이렇게 작은 미니 홈페이지도 제공해 주는데요. 고객들에게 이제 알리고 싶은 자세한 이제 정보들을 게시해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로 이제 예쁘게 꾸밀 수도 있어서 좀 인터넷에서 모바일에서 개성 있고 특화된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어떤 업체에 이제 문의를 할 경우에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많은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전화만 됐었는데 이제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은데, 자, 또 뭐 누구나 무료로 개설할 수 있고, 또 미니 홈페이지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정말 효과적일 것 같고요. 네. 또 SNS를 통해서 소비자와 좀 인연을 잘 맺는 것이야말로 모바일 시대에 또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앱은 어떤 앱인가요? 네, 이번에는 또 SNS가 또 나왔는데 네. 중소사업자들의 마케팅 홍보를 돕고 또 이용하는 고객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앱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신개념 모바일 광고 앱 프로필콜입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자까지 네. 무척 관심이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앱을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앱은 개인이 자신의 이제 프로필 사진에 원하는 기업의 광고 이미지를 올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SNS의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노출되는 방식인데요. SNS에 이제 다들 프로필 사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프로필 공간뿐 아니라 뭐 페이스북의 뉴스피드나 카카오 스토리의 소식란까지 이제 광고 이미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돈 안 들이고 많은 사람들한 친구가 많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용자들은 좀 자기 프로필 공간을 이제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빌려주면 그 일정 포인트를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내 프로필 공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를 주는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리어드 앱이랑 좀 비슷한데 잘 활용하면 그 쏠쏠하게 이제 앱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용자가 광고 이미지를 다운받으려면 각 광고주의 이제 그 페이지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 페이지 통해서 이제 광고주들이 자신의 이제 업체나 제품 서비스들을 이제 소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프로필을 내주겠다는 분들뿐만 아니라 프로필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이제 내주시려는 분들도 이제 내주시려는 분들에게도 여러 홍보 효과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앱에는 뭐 유니세프 같은 복지재단 공익 광고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좀 그런 후원 광고를
공익 광고나 후원 광고를 프로필에 설정해 두면 이거는 뭐 돈이라기보다는 어떤 나누는 즐거움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SNS 프로필 사진을 좀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신선한 발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소개해드린 맞춤 마케팅 앱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이 새로운 성공의 기회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최호석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신 IT 제품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구관이 명관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IT 동화의 권명관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IT 제품을 들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맞죠? 보시죠. 보시죠. 왠지 보이는데 뭐. 앞에 그 로봇 한 마리 하얀색. 데리고 나오네요. 네. 로봇, 요즘 로봇 참, 예, 맞습니다. 참 이슈이긴 하죠. 렌즈 혹시 보이시나요? 앞에 렌즈 하나 있는데. 네,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옆에 보면 스튜디오가 보이고 있죠. 뭐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네. CCTV입니다. 뭐 그까지 CCTV 뭐냐라고 좀 표정이 약간 이게 무슨 IT 제품이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IT죠. 네. 아니 IT입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게 이 CCTV는 기존과 다르게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무선 연결이 LTE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도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 이쁩니다. 예, 제가 네. 봐도 좀 이쁜 것 같아요. 로봇처럼 생겼어요. 외눈박이 로봇. 정말 로봇인 것처럼 좀 보여드릴까요? 네. 움직입니다. 네. 저희도 잡을 수 있나요? 아, 예,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그래 움직이면 보려고.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자, 되나요? 화면이 지금 저게 지금 여러분들 강명관 보시기에 기자님이 움직이는 게 다 눈에 컨트롤을 하고 보이시죠? 아, 그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잡는 거죠. 네, 그리고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이 화면이 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자신이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 CCTV를 제어할 수 있고 이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요즘 들어 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집이 좀 누가 들어왔다 나간 뭐 흔적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원룸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보안이 좀 약하니까 그럴 때 이제 요 맘카를 설치를 해놓으면 제가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켜놔서 그런데 네. 요거를 이제 앱을 꺼놓은 상황에서는요. 요렇게 팔이 한번 왔다 가면 알람이 옵니다. 실시간으로 LED에서 푸시 알람이 와요. 네. 바로 그건 이제 이 위에 설정 메뉴를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침입 감지 알림이라고 메뉴가 보이시죠?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알림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센서가 있는 건데요. 그게 뭐 어떤 화면에 어떤 누군가 지나가는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안에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하나 있어요. 모션 센서가 아니라 네, 모션 빛이구나. 센서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참 그게 궁금했었는데 바로 그 LG 측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어떤 화면에 뭔가 왔다 지나간다면 감지가 되고요. 대신 이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면의 변화를 읽어내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약간의 좀 방식이 다르긴 하죠. 그 화면 안에 어떤 자세한 변화를 일으키는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뭐 더 높은 장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광고에서 보면 막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집을 나가 있어도 집을 확인하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나요? 그게 저를 소통한다고 하는데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네. 영상으로 주고받을 수는 없고요. 네. 통화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스마트폰에는 당연히 그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맘카에도 마이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그 누르면서 말하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이걸 누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푸시트 토크 방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죠? 워키토키, 네, 맞습니다. 제가 누르면 제 말이 나가고 다시 떼면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P77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로로 놨기 때문에 메뉴가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데요. 이게 그 스마트폰의 랜드스케이프 모드냐 포트레이트 모드냐에 따라서 화면이 맞습니다. 다 바뀌는군요. 이제 네. 세로로 세우면 이게 마찬가지로 포트레이트 밑에 모드? 네. 스트레이트 메뉴가 돌리면 있고요.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맞습니다. 바뀌어서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네. 그냥 굉장히 가로 어려운데요.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요? 네. 그래서 왼쪽 아래 보면 화면 캡처가 있죠. 그럼 화면 캡처를 누르시면 바로 이 영상을 화면을 그 촬영을 해서
안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저런 놈이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있을 때 기다 찍고 막 이런 거군요. 네. 뭐지 막 이런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편 녹화라고 또 있어서 녹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도둑놈 말씀하셨는데 실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앱이 껐을 때는 푸시 알림으로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바로 이 CCTV 이 앱으로 들어와서 망카 앱으로 들어와서 앞뒤에 움직임이 있을 때 20초의 자동 녹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 그러면 이 빛을 카메라에 감지하는 들어있는 메모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전송된 걸로 거기 일단 스마트폰에 요 스마트폰에서의 영상 저장은 그 내부 그 마이크로 SD 카드가 아니라 이 안에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요 맘카에도 뒤에 보시면 SD 메모리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그걸 꽂아 놓으면 24시간 정도는 그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에 다 저장이 되는. 요즘 스마트 기기에 능한 도둑들은 딱 다 털고 나서 그 카드만 딱 뽑아가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안 좋은 거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재밌네요. 그래도 그 모바일에 저장이 되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 저장이 안 된다는 건가요? 모바일은 이제 제가 켜고 저장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저장된 건 저 빼가지고 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기능을 조금 보완해야 만들어야 되는 되지 거죠. 않을까요? 과거에 네.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혹시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 약한 여성분들은 지하철 안에서의 약간 그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그쵸. 때 소리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한다라는 일도 되게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위압감을 느끼니까. 예, 네. 얘는 이제 위협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이제 보시면 요걸 누르면 이제 경보음이 또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때 빼면 되는군요. 그러게요. 빼라고 나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우리 대표님처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도둑이라든가 누군가 어떤 침입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자신의 들켰다라는 것만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그렇죠. 위안이 되고요. 그리고 꼭 어떤 침입이나 이런 어떤 감시의 목적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든가 내 애완동물과의 어떤 소통하는 의미에서의 제품으로도 상당히 좋은 거죠. 우리 애는 이제 다 커서 그렇긴 한데 제 애가 이제 한 4살, 3살 때는 저도 전화해서 예전에 TV 광고 때 기억나세요? 아빠 이 한마디 들으려고 그 전화기 막 TV CF 있었죠. 이제는 이런 걸로도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의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좀 따뜻하게 해주는 스마트폰 서비스가 더 다양하게 등장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명관 기자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월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5년 초창기에 세웠던 마음들, 그다음 계획들이 많이 흐트러지거나 무뎌진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음을 다시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 손안에 스마트한 앱들을 잘 활용해 보신다면 든든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